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은 ADHD를 완치하는 자녀 부모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ADHD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말로 하면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좀 말이 길죠. 근데 의미를 봐서는 쉽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런 진단을 받고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는 아이들이 주위에 많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약을 먹고 증세가 많이 호전됐다고 하는 부모들도 많죠. 과연 이 ADHD의 정체는 뭘까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 아이들한테 진단되는 ADHD는 정말로 ADHD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놀라셨죠? 서구의, 그러니까 서양 아이들입니다. 서양 아이들은 진짜 ADHD입니다. 이제 원인을 다 따져봤더니 이 아이들의 뇌에 약간의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병입니다. 그래서 ADHD를 갖고 있는 서양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같은 증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과잉 행동을 하고. 그런데 한국 아이들의 ADHD를 갖고 있는 한국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면은요, 서양 아이들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증세가 거의 엄마하고 있을 때 또는 집에 있을 때 또는 밖에 나가서도 엄마가 있을 때하고 엄마가 없을 때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병이라고 했으면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을 때도 똑같은 증세여야 하죠. 그런데 한국의 ADHD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엄마하고 있을 때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병이라기보다는 엄마와의 특수 관계라고 봐야 옳죠. 그러면은 이렇게 항의하시는 부모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ADHD 약으로 효과를 봤다. 당연히 그래서 약이 효과가 있다면은 병도 ADHD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정작 서구의 ADHD 아이들은요, 약으로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 아이들이 약을 먹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주된 치료법은 약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상담, 교육, 훈련,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죠.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은요, 효과가 있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막 이렇게 산만한 아이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행동이 과잉된 아이들이 차분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약이다 보니까 항상 약을 쓸 때만 그런 효과가 있고, 다시 약을 끊으면은 거꾸로 반동 증세가 옵니다. 병을 고친다기보다는 증세를 누르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서 기뻐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DHD 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엄마 말 잘 듣게 하는 약. 이게 ADHD 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ADHD라는 진단에는요,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낙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진단을 받고 병원 다니고 약을 먹고 그 당시에는 효과가 있고 개선될지는 모르지만은 아이한테는요, 이게 상처가 됩니다. 나중에 주위에서 너 ADHD야 이렇게 놀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아이한테는 나 과거에 ADHD를 알았었어 라는 상처가 깊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DHD 진단도 잘못됐고 약도 잘못됐고 그렇게 치료하기보다는 닥터유가 오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훈련을 받음으로써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부모부터 볼까요? 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병이다 그럼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이게 부모한테 좀 위로해 준다고 할까요? 아니면 부모 자신을 합리해 준다고 할까요? 이런 자기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또 합리화도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아이의 문제야, 이렇게 이제 치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죠. 이걸 뒤집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의 병이 아니라 나와 아이의 특수관계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대로 있고 아이만 달라지면 된다라는 게 여지껏의 생각이었다면은 내가 달라지면은 내 아이도 달라진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바로 부모 훈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든다면은요, 뭐 굉장히 많은 게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은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봐서 우리 아이가 주의가 산만하다. 다른 아이에 비교해서 우리 아이가 행동이 과잉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모든 게 시작이 되거든요. 다 아이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키 큰 아이 있고 키 작은 아이 있고 뚱뚱한 아이 있고 이 마른 아이 있듯이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는 거죠. 비교하지 않고. 거기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기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최소 반응, 좋은 행동에 대해서는 최대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엄마들이 거꾸로 하죠.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거를 갖다가 뭐 아이를 갖다가 교육을 시켜야지, 해결을 해야지, 뭐 가서 치료받게 해야지. 이거는 문제에 대해서 최대 반응을 하는 거죠. 그 반대로 하는 겁니다.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있다고 인지만 하고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는 큰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아이가 괴로워한다면은 그래 힘들구나 요 정도로 끝내라는 거죠. 그건 그런 게 아니고 너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고 아니면은 네가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면에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던 문제에서 조금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다르게 행동을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더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분해지려고 노력한다든지 여기에는 최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철수 잘했네, 우리 형이 잘했네, 이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요구를 합니다. 뭐를 해달라고 하든지 뭐를 사달라고 하든지 그럴 때 일관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일관되게 yes, no. 네,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안 들어줄 것은 안 들어주고 이걸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일관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하세요. 아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배려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할 그 기회를 자꾸 잃게 됩니다. 그러면 훈련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은 내 아이에게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하되 선택은 아이한테 하게 만드는 거죠. 보통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선택을 엄마가 해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이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철수야, 좋은 영어 학원이 있는데 그 영어 학원 가도 돼. 그렇지만 안 가도 돼. 이렇게 한다면 엄마 생각에는 이게 선택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전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마가 가라는 얘기로 아이한테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엄마가 하는 제안에 대해서 가겠어요? 수능을 하든지 안 가겠어요? 반항을 하든지 이렇게 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이한테 교육 기회를 주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영어학원 A라는 영어학원 있어. 아니면은 B라는 축구 교실이 있어. 아니면 C라는 놀기를 해도 돼. 이 셋 중에서 네 맘대로 해도 돼. 이러면은 이게 선택입니다. 이게 진짜 선택이지 이거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ADHD를 완치하는 부모 훈련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떤 당사자인 ADHD라는 진단 아닌 진단을 갖는 아이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 훈련은 생활 습관 훈련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상 시간 지키기입니다. 보통은 이제 자는 시간 지키기를 엄마들이 강조하는데 그건 전혀 잘못됐고요. 기상 시간만 지키게 하면은 자는 시간은 아이의 몸이 저절로 알아서 하죠. 그 다음에 식사 일정하게 하기, 그 다음에 또 운동 습관 또는 활동 습관, 운동이 꼭 아니라도 좋습니다. 몸을 쓰게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고요. 두 번째가 요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선택 훈련. 아이한테 자꾸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아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훈련. 그 다음에 집중 훈련.
네, 뭐 어떤 것을 할 때 그것에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훈련을 시키면 아이가 점점 집중하게 되거든요. 집중 훈련. 그 외에 점점 이제 증세가 좋아지면은 이미 약을 먹고 있다면은 약을 바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증세가 바로 심해지기 때문에 아이가 또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완치돼 가는 과정에서 약을 줄이기를 하면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관계 훈련을 하게 됩니다. 관계 훈련이라는 것은 친구 사귀기, 또 친구들하고 잘 집중해서 놀기 또는 공부 같이 하기 이런 것이 이제 관계 훈련이고요. 또 이제 공부가 문제가 된다면은 공부 쉽게 하기 또는 시험이 문제가 된다면은 시험 집중해서 쉽게 보기 이런 훈련들이 이제 자녀가 수행해야 될 훈련이 됩니다. 자. 이 ADHD는 자녀만 훈련해서 되지 않죠. 부모와 자녀가 같이 훈련해야만 완치가 됩니다. 자, 이 완치 훈련 자체를 부모가 진행해도 되겠죠, 당연히. 이제 부모가 스스로 깨닫고 자기 자신부터 고치는 훈련이 시작되고 그걸 통해서 다시 자녀를 훈련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가 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그럼에도 혹시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제 자녀의 소위 ADHD에 부모가 기여하는 바가 크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부모 자신이 훈련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닥터유가 제공하는 ADHD를 완치하는 자녀 부모 훈련입니다. 보통 3개월간 진행이 되고요. 자녀와 부모가 동시에 받게 되는 훈련이죠. 그래서 쉽고 빠르게 ADHD를 완치하게 됩니다. 자, 완치할 수 있는 ADHD 빨리 완치하시고요. 자녀, 부모 모두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